약 한 달 전 유시민 작가가 매블쇼에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 당시 유시민은 그 근거로 정계 개편, 검찰 개혁,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과연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다스베이다 나가서 그 건축학개론 저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시끄럽기만 하고 무슨 우리 국가적으로 공익이 있었나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죠. 정치 전문 용어로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정계 개편.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이 미디어에 나와서 어디 인터뷰하면서 재건축 정축만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계 개편에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대규모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좀 붙여서 그 뭐 바르셀로나에 가면 까사바띠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띠오시 집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인데 그걸 가우디 보고 리노베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가우디가 리노베이션을 한 집이거든요. 네. 그 집은 가우디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멋있는 집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민주당의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려면 원래 민주당에 있지 않았던 요소들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집 기둥 하나 뽑아온다든가 뭐 이렇게 다른 집에서 뭐 떼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네. 두 번째 제가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기존 집을 헐어낸 건축 자재 중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쓰고 다른 데서 새로 가지고 온 거라고 섞어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집과 달라요. 그것은 증축과는 달라요. 중규모의 이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정당들을 같이 흡수한다든가 또는 다른 큰 정당의 일부를 떼온다든가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뭐냐 하면 동네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엄청 큰 정계 일이죠. 개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정계 개편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뜨요 시집 까사바뜨요 짓는 것처럼 더 멋지게. 사람들은 되게 그걸 생각을 했고, 근데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현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 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뉴스공장 심지어는 매블쇼 뭐 저 같은 이렇게 비평가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째 거 재건축이거나 혹은 재개발은 더 힘든 일이죠.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비평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뭐 주인 행세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때 뭐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고 후보 뽑아놓고 그다음에 뭐 후보한테 국고보조금 들어온 거 돈도 집행 안 하고 그죠? 이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그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판단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예,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전에 그 열린우리당 할 때 재건축 해놓고는 왜 이 재건축 못하게 하냐 비난. 유시민 씨 한번 봅시다. 그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그 대북송금 특검부터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노무현을 만들어낸 정말 그 청락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강준만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 강준만 씨 얘기는 재건축하냐 이거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민중의 뜻을 배신하고 그럴 때 그 강준만 교수를 제일 비판한 게 누구냐? 유시민 씨입니다. 지금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조중동과 싸우고 있고 기득권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중만 교수는 호남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반대한다.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역주의인데 그게 바로 적폐다.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들렸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건데 네. 정치에서는 그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돼요. 네.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긴 들렸어요. 그래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좀 밝게 하세요. 밝게. 비난하려 했던 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그거는 뭐 정치에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예. 지금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하려고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도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말을 못 하겠고요. 그냥 드러난 현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는 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 네. 판단에 대한 오류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지금으로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인사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의 말 이걸 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좀 좁혀가지고 가령 인사로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만한 인사는 예를 들면 어떤 인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인사들이 있죠. 왜 우리 다 알지 무슨 몰라요 나는. 무슨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문제됐던 이병태 이병태도 카이스트 그렇고. 그 뉴라이트 예. 인유한도 마찬가지. 그거는 그 증축 정도로는 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축 정도. 재개발일 수도 있죠. 증축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너무 또 그렇게. 하나도 그거는 유 작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 가만히 계세요. 왜 일을 더 키워요? 아니 이거 중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발언이 달라졌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검찰 개혁을 같이 원했던 사람들이 내 발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공격을 해요. 난 이게 좀 혼란하다. 아니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건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진영이라든지 아니, 이런 분들 말고 이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튀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밑에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했다 이런 거는 초기에 이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안 보려고 이제 안경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 벗고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그걸 외면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안?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미 네. 대선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본인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창을 해왔고 그렇죠. 또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 근데 유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의지가 원래부터?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안 따질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네.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질게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그렇지. 왜 이래? 그건,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다. 저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3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돈을 17억인가 뭐 쓰고 해놓고는 정부 안도 안 내고 지금 접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반을 내게 하죠. 정반을 못 내게 했어요.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뭐 일부 살려놓는 네. 소위 보안수사권이라는 완전 이름으로 폐지에 대해서 수사권 반대하는.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 개정안도 냈고요. 네.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신다는 예. 거죠. 근데 그 아까 우리 기자님 때문에 요거는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네.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예, 예. 있었어요. 네, 그거는 조금 바로 잡을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나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 2명이 공식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 통과하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네. 법사위 구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렇죠. 검찰 개혁안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판단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공약은 완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질 때도 했고 이번에 이길 때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그게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네.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 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작가님, 그 오늘 방송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방송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얘기는 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중에 제목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해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해야지만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당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다스베이다에서 다 편집해버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편집한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편집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는 있었어.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 좀 시키세요.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뭐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보자. 네. 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몫을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그 검찰 어떤 개혁 같은 거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차원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어떤 정책이 있으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했어요. 뭘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렇게 비유해서 비판할 수 있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하다. 실패할까 봐. 실패할 거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그간의 그야말로 이 어떤 그 권력 독점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니까 피해자이고 그렇죠. 이걸 해야만이 정권도 재창출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그 문제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아, 어떤 모델이 예,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T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그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러니까 물론 유 작가님 말이 본인 말이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비판이 많아요. 유시민 작가는 자기만 옳다고 해. 막 이런 아니 비판이 많아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야, 요거는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아니, 누구나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예. 민주정에서는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도 틀레요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였어요. 좋아요. 여튼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진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지금. 예. 그럼 뭐 오늘 방송이 나가면은 이런 비판이 또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반명선언. 반명선언 이제 유시민 너가 ABC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지. 근데 웬걸 네가 제일 먼저 돌 던지네. 이 비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들여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틀렸다든가 이렇게 그건 얘기하지 아니라는 않아요. 겁니다. 다만 실패할 거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음. 본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진영과 그 많은 시민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돌 던지면 망해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그러니까 뭐 다르다는 노무현 거죠. 대통령 네. 퇴임 후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죽어서 뭐 속죄해라 이렇게 하는 게 돌 던지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많은 시민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론을 새로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그 여론을 보면서 자신의 노선을 수정하는 거. 그 여론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은? 노력해 봐야죠.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네. 지금은 무슨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려고 뭘 이루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일어날지도 몰라.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면 변화가 안 일어날 거고 안 일어나야 맞는 거고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저 길을 저렇게 가는 것을 그냥 방관했을 때 내가 느끼게 될 어떤 가책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현직 대통령이 임기 1년밖에 안 된 분을 상대로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제가 무슨 싸움을 이기겠어요. 네. 그냥 저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저의 생각을.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이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 방송 이후에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봤을 때 그 실패 길로 간다고 보셨으니까 그 길이 좀 바로 잡히거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 보란 듯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더 좋죠. 네. 제가 틀렸고 음. 대통령이 만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했다 그 길이 그게 뭐 재개발이 되었던 재건축이 네. 되었던 뭐든 성공했다 그럼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잘 됐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의 인생 지금 60년이 좀 넘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비평을 통해서 지지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이 틀려서 저는 완전 쫄딱 망하고 욕만 먹고 끝나고 책도 안 팔리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그리고 대통령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다 갈아엎어 가지고 정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뭐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요. 네. 대통령의 구상과 대통령의 생각이 옳고 옳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성공하면 좋겠어요. 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건데 내가. 네, 그건 뭐 네. 하나만 하면 말씀이죠. 하나만 하면 아니 뭐 이겨서 뭐해? 뭐 이기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이겨? 그렇지. 네. 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려고 네.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실언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으니까 네. 지금은 결국 내가 합니다처럼 보이는데 다시 대통령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제가 옳다면. 알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우려했던 민주당의 정계 개편은 당대표 선출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과연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봉합될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은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이어졌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한 달 전 유시민의 경고는 현실이 된 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달라질까요?